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백금열의 뉴스 모타모타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달라진 거 못 느끼시나요? 어떠신가요? 빛나님이 훨씬 더 이렇게 환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뭐가 바뀌었나? 이 송탄트리가 저 지금 이제 올라와서 봤습니다.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봤는데요. 네. 벌써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올해가 이제 1년 남은 건가요? 말하자면 한 열흘 남았나요? 열흘, 예. 열흘 정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네. 마지막 열흘이지만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백금열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약 2주 동안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셨죠. 19개 부, 5군데의 처, 18군데의 청, 7개 위원회 등 총 228군데 정부기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생방송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처음이고 유일할 텐데요. 네. 다 해서 30시간이 넘는 이 방송이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해서 뭐 젠플릭스, 명플릭스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이제 생방송으로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명불허전이다, 행정의 달인이다, 진짜 뭐 실용주의자다, 일에 정말 진심이시다, 특히 5년은 너무 짧다, 이런 댓글들을 달으셨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한편 이 업무 보고회에 각 부처의 장관, 차관, 그리고 실장, 국장, 그리고 위원장들이 나오셨는데 어떤 분은 박수와 갈채를 받고 어떤 이는 지탄과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업무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뭐 질문하면 지레하게 이렇게 시간 끌고 동문서답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평이죠. 그리고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님은 왜 안 나오셨나요? 목사들하고 뭐 기도하느라고 바쁘셨습니까? 공록을 받는 자리에 엄중함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일부에서 이제 만기칠람 얘기를 하던데 이 만기칠람은 만 가지 일을 기자는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임금이 몸소 친히 살펴보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몸을 생각 않고 밤낮 없이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기 공람이 아니었나. 모든 일을 국민과 함께 이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교과서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정부와 행정에 관해서 생방송으로 보면서 배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최고의 학습 시간이었다. 그리고 정치 효능감을 느꼈다. 그런 평이 많습니다. 자,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꼈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없이 퍼뜨려온 박모, 정모라는 자를 고발했습니다. 전에 왜 스카이데일리라고 있었죠. 뭐 중국 해커가 침투를 해서 뭐 부정선거를 했다,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 등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던 곳인데 이 저질 황색자고 짝짝꿍을 해서 박모라는 자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칼럼 형식으로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정모라는 자는 자기가 뭐 전라도에서 36년 교사했다고 소개하는 자인데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계속 실었습니다. 이 자들은 이 5.18 북한군 개입설이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받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라는 그 황색지를 만든 자와 이 박모 정모라는 자는 함께 금융 치료도 하고 반사회적 인간이니까 이 사회하고 격리도 좀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만원이라는 자는 이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만들고 퍼뜨린 자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광주 시민들 명예를 훼손한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감옥 살고 올해 1월 15일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만이로 그냥 잊을만 하면 기어나오고 연탄가스만이로 틈만 보이면 새 나오는 이런 범죄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까지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처벌을 이제 했는데 네. 다음에 이제 개헌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우리 헌법 전문 그러니까 프롤로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집어넣자고 하잖아요. 현재 헌법 정문은 이렇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뒤에다가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개성하고 이렇게 한마디를 더 집어넣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5.18 뭐 북한군 개입설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이란 민주 공동체를 갉아먹고 좀먹는 반국가 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으로 이런 자들을 단죄를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의 도로가 어제 이제 다 뚫렸죠. 네. 1단계 구간은 총 17km인데 그중에 16.3km가 공개가 됐고 나머지 이제 700m는 뭐 백운광장 일대하고 금호지구 일부 그리고 광주역 부근인데 여기는 내년 3월에 이제 도로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2일에 이제 강기정 시장께서 12월 22일까지 도로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공기를 맞추시느라고 밤낮 없이 일하신 우리 작업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맞아요. 노심초사하신 관련 공무원분들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호선 공사를 2019년에 시작한 뒤로 지난달까지 교통 관련 민원이 3,962건 그러니까 4,000건에 달했다 그래요. 불편이 많았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광주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땅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는 저심도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파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공사 구간에 뜻밖의 거대한 또 안반지대가 나오고 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우가 오고 이렇게 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서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편 기간도 늘어났는데 이제 1구간 공사가 끝나면 또 2구간 공사도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광주가 우리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대자보 도시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생긴 뒤에 편해질 거를 상상하면서 지금의 불편은 우리가 조금 감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공사가 그냥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 최근에 혹시나 서두르다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지난번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하다가 또 네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는 속도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100년, 200년이 지나도 탈이 없도록 튼튼하게 그리고 멋지게 좀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는 어렵더라도 가장 튼튼한 지하철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뉴스 못하못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